이렇게 합시다. 밸런스 일렉트론이 전부 다 본드에 성공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보는 상황이죠. 그때는 결국은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0이 돼요. 밸런스 일렉트론이 본드에 몽땅 다 참여한다. 그랬을 때는 0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는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 남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아tom은 네거티브가 되겠죠. 근데 남지 않고 남한테 줘버렸어요. 남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포지티브가 되겠죠. 왜냐면 자기는 원래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차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한테 주면 내가 포지티브가 될 것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되겠죠. 이게 약간의 뭐랄까 직관적인 이해예요.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은 뉴트럴 몰레큘은 차지가 0죠. 근데 아이언의 경우에는 차지가 있어요. 그 아이언의 차지만큼 포멀 차지를 그 아이언이 가져가죠. 그 아이언을 나타내는 그 애텀이 가져가죠. 그리고 어떤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expected 되어 있는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본드의 넘버, 즉 카본의 경우는 4개의 본딩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나이트로젠은 몇 개의 본딩을 해요? 3개. 그리고 오xygen 2개. 그래서 그거 맞는 본딩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루이 스트럭처에서 그 경우에는 걔네들은 차지가 없어요. 여기가 바텀 라인이에요. 결국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본, 나이트로젠, 오xygen 얘네들의 본딩 수가 제대로 있으면 차지가 없는데 본딩 수가 변화가 있으면 이제 차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normal covalent bonding 패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코र्스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본딩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대부분. 여기서 그렇게 그다지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카본을 봅시다. 카본은 4개 본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싱글 본드 4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블 본드 하나에 싱글 본드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블 본드 2개 가져도 되죠. 그 다음에는 트리플 본드 하나에다가 싱글 본드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우리 되게 많이 본 거고 실제로 이러한 본딩을 통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카본 화합물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카본의 경우. 매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애텀이죠. 나이트로젠을 봅시다. 나이트로젠은 우리가 3개로 알고 있죠. 3개로 있는데 옥텟 룰과 함께 자기의 전자껍질 바깥에 unshared 일렉트론 2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패턴 포맷의 기본이에요. 근데 나이트로젠도 더블 본드 하나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싱글 본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본드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얘네들은 unpaired 그러니까 shared 되지 않는 한 쌍의 전자 쌍을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그죠? lone pair라 그러는데 lone pair electron. 근데 오xygen이 있어요. 오xygen은 본딩을 몇 번 해요? 2개. 2개를 하는데 lone pair가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옥텟 룰을 이루고요. 자, 하나씩 싱글 본드, 더블 본드 있을 수 있어요. 할로젠 경우 어떤 거죠? 할로젠이 뭐였죠? 할로젠의 경우에는 싱글 본드를 주로 이루고요. 그 다음에 론 페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카본은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 전부 다 본딩에 참여하죠. 근데 나이트로젠, 오xygen, 할로젠으로 갈수록 본딩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렉트론도 있어요. 결국은 이 애텀들은 일렉트론 리치해요.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기화학 결합, 유기화학 반응 여기에 너무 많이 쓰여요. 이 일렉트론들이. 왜냐면 일렉트론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카본의 경우에 원래 본딩이 3개 있어야 되는데 본딩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원래 본딩에는 일렉트론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가 있죠. 2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카본이 원래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왔겠어요? 그 옆에 있는 어떠한 아톰에서 줬겠죠. 근데 지금 이 카본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이 본딩에 참여하고 있던 일렉트론 2개를 어딘가 누군가한테 다 줘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지티브, 원 포지티브 찰리를 떼게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론페어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뭐였냐면 여기 원래 본딩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일렉트론이 남한테 간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다 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카본에서 카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일렉트론에서 하나를 더 받은 셈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트로젠을 봅시다. 나이트로젠을 보면 이쪽 라인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본딩이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근데 4개가 4개가 되면 되게 본딩이 많이 생겨서 네거티브가 될 것 같은데 다 포지티브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본딩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포지티브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원래 자기가 노멀로 있을 때 론페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차지가 없는 지로가 돼요. 근데 본딩에 참여하면서 남한테 다 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포지티브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원래 내가 론페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한테 주면서 본딩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를 줘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일렉트론 하나.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이 경우에는 본딩을 잃어버렸죠. 본딩을 잃어버렸는데 원래 본딩에 참여하고 있던 일렉트론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져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자, 옥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옥시젠도 본딩을 참여를 해버리면 다 줘버리고요. 일렉트론 줘버렸으니까 자기는 포지티브가 되고요. 본딩을 잃어버리면 일렉트론을 얼른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할로젠도 마찬가지예요. 할로젠도 원래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렉트론을 3개씩이나 3쌍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은 본딩에 참여해서 줌으로써 자기 자체는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거는 되게 관념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반드시 외워가지고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룰이에요. 룰인데 근데 와서 보면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의 성질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게 이걸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저절로 나와요. 이거는 포지티브, 이거는 네거티브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루이스 스트럭처에서 이제 포멀 차지까지 주는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이오즈 메테인이 있는데 CH2N2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 계산했고요. 스켈레톤을 이렇게 딱 그려봤어요. 그래서 카본 있고 하이드로젠 있고 나이트로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일렉트론을 본딩에 참여해서 썼죠. 8개 쓰고 나니까 8개 남았어요. 그래서 8개를 붙여줬어요. 좀 뭔가 여기가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가 필요해서 더블 본드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본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더블 본드를 넣기도 하지만 한쪽에 트리플 본드 넣고 이렇게 싱글 본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할 경우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레지넌스 스트럭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공명구조? 공명구조라고 이렇게 배웠나요? 그래서 레지넌스 스트럭처가 되는데 이 레지넌스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기화학에서는. 왜냐하면 레지넌스 스트럭처라는 거는 애톰의 어레인지는 변하지 않고 일렉트론의 어레인지만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렉트론의 어레인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컨버전이 서로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요. 중간 정도 되는. 결국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 본딩은 더블 본드와 싱글 본드하고 비슷한 그런 그 성질을 갖게 되고 이쪽에 있는 본딩은 더블 본드하고 트리플 본드의 성질을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멀 차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즉, 카본의 경우 본딩이 3개인데 일렉트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네거티브고요. 근데 나이트로젠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론페어를 가지고 있던 건 얘한테 줘버렸으니까 여긴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나이트로젠이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는 2개에다가 론페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네거티브. 결국은 레지넌스 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 경우에는 포멀 차지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몇 번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숙제에도 몇 번 나올 텐데 몇 번 연습해서 그려보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나이트로메테인이 있어요. 나이트로메테인은 CH3NO2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 24개고요.
이제 스켈레톤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주 익숙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렉트론을 나머지를 다 더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필요하죠. 옥시젠이 분명히 더블 본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러한 구조가 동시에 공존하는 레저넌스 스트럭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멀 차지를 이 경우에는 나이트로젠이 이제 항상 포지티브로 지금 존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드가 4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네거티브를 띠고 있는 옥시젠은 위치가 바뀌어요. 이 두 가지 옥시젠이 서로 일렉트론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쉐어링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몰리큘에서는 이 옥시젠 두 개가 실제 상황에서는 둘 다 약간의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세퍼레이트하게 우리가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몰리큘은 이게 너무너무 빨리 컨버전 되기 때문에 실제 몰리큘은 마치 얘하고 얘가 약간의 네거티브 차지를 같이 띠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죠. 이것도 구분이 되고 이거를 내가 빛의 속도로 팍팍팍팍 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여기서 일렉트론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두 옥시젠은 약간의 네거티브를 띠는 것처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올 많은 이제 화합물들이 나올 텐데 레저넌스 구조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약간의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몰리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약간 인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레저넌스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좀 그려가지고 이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약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뉴클리아이, 즉 애텀의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레저넌스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얘하고 위치,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젠을 이렇게 바꾼 거는 그거는 레저넌스 스트럭처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를 바꿨다, 여기하고 바꿨다. 새로운 화합물이에요, 그거는. 그죠? 아이소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소모에 대해서 따로 배울 텐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아이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의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레저넌스 스트럭처는 바꾸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본드하고 론 페어의 위치만 약간 변하게 하는 거죠. 결국 애텀의 위치는 바꾸지 않고 론 페어하고 본드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스테이터스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면 그건 존재하는 그런 스트럭처예요. 그렇게 되면 그 두 개가 레저넌스를 이루게 되는 거죠. 두 개 혹은 even 세 개.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레저넌스 스트럭처는. 그래서 그 예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거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옥텟 룰렉 어디어 하면서 그러면서 계산을 해서 그려가면은 그러면은 존재하는 레저넌스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포멀 차지는 제로가 preferred 된다. 이것도 이제 이런 왜 이게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챕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3-dimensional structure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화합물을 갖다가 그냥 글자로 표현을 했죠. C는 카본이고 N은 나이트로젠이고 이제 옥시젠 O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작은 모레큘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공간에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공간적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스트럭처죠. Valence shared electron repulsion, P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repulsion model인데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valence 일렉트론이 repulsion을 최대한 갖는 방향으로 어레인지를 하는 게 3차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루이 스트럭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애텀하고 론 페어를 숫자를 센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minimize repulsion. repulsion을 최소한하는. repulsion. 3차 공간에서 repulsion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레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펄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되죠. 지금 결국은 롬페어하고 애텀의 위치가 서로 상호관계로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퍼지게 만드는 그 구조가 바로 3차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프리딕 할 수가 있죠. 어디 봅시다.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가 있는데요. 카본 하나에 클로라이드가 4개가 있죠. 이 경우에는 루이스 스트럭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클로라이드는 할로젠이죠. 할로젠은 일렉트론 리치예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지금 3개의 런 페어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자, 일렉트론이 리치하다 그러는 거는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이쪽 클로라이드하고 이쪽 클로라이드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아할까요? 일렉트론, 자, 어릴 적 자석을 가지고 놀 때 N이라고 써있는 방향끼리 놓으면 어떻던가요? 팍 튀어나가죠. 자석을 그 붙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N하고 N을 붙이려고? 되든가요? Never. 그죠? 자, 그 느낌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게 퍼지는 거. 결국은 이 클로라이드하고 이 클로라이드하고 아무리 가까이 붙이려고 해도 퍼져나가게 돼서 리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결국은 카본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지게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될까? 가능한 구조, 가장 멀리 가능한 구조. 결국은 테트라헤드럴 스트럭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트라헤드럴 스트럭처라는 거를 아마 이전에 모두들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전에도 뭐 모델에서 많이 봤고. 근데 이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마치 여러분이 자석을 N하고 N을 같이 붙여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잘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이제 루이스 스트럭처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진하게 삼각형으로 표현한 것과 이렇게 점점점으로 점선으로 표현한 데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이거를 평면으로 봤을 때 클로라이드하고 카본하고 클로라이드를 한 평면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 있는 이 클로라이드는 그 평면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점선에 있는 거는 이 평면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회화적으로 약간 볼렌스틱 스트럭처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관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암모니아는 어떨까요? 루이스 스트럭처 우리 간단하게 그렸고요. 결국은 트라이거나 피라미드 스트럭처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고려를 안 하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고려를 안 하면 마치 나이트로젠하고 3개의 하이드로젠이 한 평면에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 나이트로젠은 두 개의 전자, 즉 한 쌍의 론 페어를 항상 지니고 있어요. 자신의 오비탈을. 그래서 그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이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로 얘는 본딩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일렉트론 리치예요. 본딩에 참여를 하면은 그 일렉트론들은 약간의 그 부자유스러움이 있죠. 그 본딩에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본딩에 참여하지 않은 일렉트론은 오비탈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p 오비탈, 이 경우에는 p 오비탈인데 p 오비탈의 그 널찍한 그 방에 잘 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하이드로젠들은 굉장히 서로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론 페어보다는. 그래서 트라이거널 피라미달 스트럭처가 되고요. 볼렌스틱 스트럭처에서는 론 페어를 생략하죠. 론 페어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힘이 존재해요. 일렉트론의 힘. 일렉트론을 리치하기 때문에 그 힘이 존재는 해요. 자, 포스G는 있어요. 포스G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드디어 트라이거널 플래너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이쪽에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C하고 O하고 클로라이드가 한 평면에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리펄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더블 본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곳에 일단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2개의 싱글 본드가 이 더블 본드에 relatively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플래너밖에는 불가능해요. 플래너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더블 본드는 플래너고 싱글 본드는 이게 외웠던 거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멀리 서로 가장 먼 포지션에서 있기 때문에 플래너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앤 스틱 스트럭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평면, 한 평면. 우리 지금 이 보이는 이 그 스크린 그대로 평면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아세토나이트릴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카본하고 나이트로젠 사이에 트리플 본드가 있죠. 자, 트리플 본드가 아주 단단하게 있죠. 자, 이거를 상상을 하시고 여기에 카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싱글 본드와 여기 있는 이 트리플 본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리니어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리니어가 되면서 나머지 하이드로젠은 어떻게 되겠어요? 테트라헤드럴이 되죠. 서로 멀리 퍼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볼 앤 스틱 스트럭처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두 카본과 나이트로젠까지 일직선에 쓰지만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은 이런 테트라헤드럴 그룹, 테트라헤드럴 포지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자, 싱글 본드만 있으면 테트라헤드럴, 더블 본드가 들어가 있으면 플래너,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본드가 있으면 일직선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우리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간, 일렉트론의 공간적 구조와 위치와 형태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톰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렉트론을 이런 리펄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퍼뜨려 놓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어요.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냐면 애토믹 오비탈을 믹싱해서 만들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을 섞어요. 그리고 그게 섞을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았어요. 예를 들어 S 오비탈은 구 모양으로 가운데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P 오비탈은 풍선 모양으로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은 겹치죠. 어쩔 수 없고 공간이 원래 겹쳐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없을 때는 S를 차지하지만 일렉트론이 들어와서 P하고 S 섞여 있으면 섞여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상태가 섞여서 디제너레이션 만들어버리는 거죠. 봅시다. 자, 여기는 카본이 있고요. 이 메테인인데 여기 이제 하이드로젠이 4개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공간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고 이쪽은 뒤쪽에 나와 있고. 근데 테트라헤드론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카본은 S 오비탈에 2개 있고요. 제 마지막 전자쌍, 마지막 전자 껍데기. S 오비탈이 2개 있고 P 오비탈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보면 분명히 이 본딩들은 에너지적으로 볼 때 동등해요. 카본하고 이 본딩의 세기와 이쪽에 있는 이 카본과 이 하이드로젠의 본딩의 세기를 구별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S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다 그랬고 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다 그랬고 그리고 카본은 지금 하나 수헬립의 붕탄 6개죠. 그러면 2번에 4개가 들어있는데 2개는 S고 2개는 P인데 이거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2S하고 2P, 2P가 이제 XYZ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XYZ로 되어 있는 거를 섞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본 자체는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2S에 2개, 2P에 2개. 하이브리드를 해가지고 섞으면 sp3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sp3가 된 뭐죠? p 오비탈이 3개가 참여했다는 거죠. 동등한 에너지 전위에 p 오비탈이 3개가 참여해서 S 하나와 P 3개가 모여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낸 거죠. 이 새로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중간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제너레이트 된 이 오비탈에 하나씩의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스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스핀이 하나는 위로 갔다. 여기는 지금 스핀이 어때요? 쌍으로 이룰 때.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였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죠. 이게 룰이었죠. 우리. 헌즈 룰이었어요. 이게. 근데 디제너레이트 시키고 일렉트론 한 방에 하나씩 넣어주니까 얘 스핀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죠. 결국은 오비탈 하이브리드 하면서 일렉트론 스핀 방향도 주면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 일렉트론이 생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카본은 어떻게 돼요? 카본은 이제 흐뭇하게도 4개의 sp3 하이브리드를 가지게 된 새로운 오비탈을 이제 형성하게 됐고, 이거는 서로 리펄전을 이제 하면서 하이드로젠하고 본딩을 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테트라헤드럴 아톰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 챕터 1을 끝내고 그 숙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아톰이 무슨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인가 하는 그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이 S와 P가 어떻게 하이브리드해서 어떤 오비탈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하이드로젠의 경우에는 어떤 오비탈이죠? 얘는 S 오비탈이죠. 그래서 여기 이 H하고 카본, 여기 하이드로젠하고 이 카본에 존재하는 본딩은 S 오비탈과 sp3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딩이에요. 시그마 본딩이란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FN이 있어요. 자, FN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trigonal planar geometry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삼각형의 구조를 그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s 오비탈은 4개의 하이드로젠 애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카본 2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s, 2px, 2pxy, z 해가지고 이런 오비탈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2s하고 2px하고 2pxy 해서 p 오비탈 2개랑 s 오비탈 하나가 하이브리드가 돼서 sp2 오비탈을 새로 만들게 되죠. 그게 여기에 있는 카본이 가지고 있는 3개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의미를 해요. 자, 3개가 생겼기 때문에 평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4개일 때는 어떻게 돼요? 테트라헤드럴이 될 수밖에 없어요. 3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한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해가 가죠. 자, 똑같이 생긴 카본이 하나 이쪽에 더 있죠? 자, 하나 더 있으면 이쪽에 sp2 오비탈이 있고 이쪽에 sp2 오비탈이 있어요. 결국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sp2 오비탈과 sp2 오비탈 사이에 시그마 본딩이 성립이 된 거죠. 자, 시그마 본딩이라는 건 뭐냐면 한 오비탈 안에 일렉트론을 쉐어하는 거예요. 즉 sp2 오비탈 여기 있고요. sp2 오비탈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일렉트론 하나씩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섞여요. 이 안에서. 그런 걸 시그마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s 오비탈과 sp2 오비탈과의 시그마 본딩,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SN의 구조가 이렇게 성립이 됐어요. 뭐라 그러죠? 싱글 본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하고, 단일 결합은 sp3, 이중 결합은 sp2, 삼중 결합은 sp를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렉트론의 성질을 보고 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누가 정했냐는 거지 도대체. sp라고 누가 부르기로 했냐 이거죠. 왜 sp여야만 하냐는. 그 이유는 일렉트론이 이미 거기에 그렇게 존재를 하고 그 일렉트론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nature예요. 그게 자연계에 존재한 거를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고 배우듯이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들이 S 오비탈이다, P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 과학자와 모든 40억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S하고 P 마음에 안 든다. 딴 걸로 하자. A하고 B 오비탈로 바꾸자. 그래서 A 오비탈, B 오비탈 그리고 야 1, 2, 3 그거 좀 그렇다. A, B, C로 붙이자. 그래서 A, B, A, A, B, B 뭐 이런 식으로 붙이자. 그래서 약속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하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최외곽 전자에 그러니까 얘가 카본만 보고 카본만 내비두면 카본 혼자만 있으면
걔는 이렇게 존재해요. 자, 카본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카본. 딱 순수 카본. 뭐죠? 숯? C. 숯 다이아몬드. 뭐 이렇다고 뭐 얘기 들었죠. 걔네들은 이렇게 존재해요. 왜? 본딩에 참여하지 않아요, 걔네들 지금. 그 결정 상태로 있는 거죠. 순수 카본으로 결정이 된 거지.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상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구조로 연속해서 있는 구조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지. 걔네들은 지금 본딩하고 있지 않아요. C하고 본딩 딱 하고 있는 거예요. C 아니에요. C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공간에서 나란히 딱 이렇게 지금 여러분 쫙 앉아 있죠. 여러분끼리 본딩 했어요? 아니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저 바깥에 우주에서 멀리서 내려다보면 조그만 무슨 그 격자로 보일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카본이나 숯이나 이런 것들. 걔는 이래요. 그런데 그 카본이 하이드로젠하고 전자를 공유해야 돼요. 그때 이제 얘가 성질이 변하는 거죠. 카본이 하이드로젠하고 만나가지고 전자를 공유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을 했거든요. 이 우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이 일렉트론들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하이브리드가 돼서 새로운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이드로젠에 있는 S에 있는 걔는 일렉트론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이드로젠 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하이드로젠 H 하나.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S 오비탈에 일렉트론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리고 S 오비탈은 아주 아담하죠. 조그맣고 그리고 일렉트론 하나 들어있는데 짝이 필요해요. 스핀이 하나 돌고 있는데 반대 스핀으로 도는 거 하나 두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이드로젠은.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카본을 그런 하이드로젠하고 만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과학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가지고 붙인 게 S 오비탈, P 오비탈, 그리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 SP, SP2, SP3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나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오케이, 이제 갑시다. 자, SN까지 했어요. 자, SN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시그마 번딩은 sp2와 sp2의 오비탈 안에 일렉트론이 하나씩 들어와서 이 일렉트론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을 공유를 해요. 근데 하나 더 남아있죠. 왜냐하면 2pz 오비탈 하나가 남아있어요. 또 2pz 오비탈에 일렉트론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완전히 쉐어하지 않아요. 오비탈이 겹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비탈이 겹치지 않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있어서 얘네들이 가끔씩 뛰어다녀요.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본딩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 본딩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경우에는 여기에 항상 일렉트론이 쉐어링 하면서 있지만 이거는 쉐어를 하기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얘만큼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있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높고요. 불안정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끊기 쉬워요. 그죠? 바쁘게 돌아다니게 돼. 다 끌어내기 쉬워요. 이게 파이 본딩이에요. 그래서 SN에 더블 본딩이 있어서 우리가 작대기 두 개를 그어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두 개의 본딩이 굉장히 다른 성질. 하나는 시그마 본딩이고 하나는 파이 본딩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화합 결합하고 화합 반응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서 SN이 sp2, sp2 오비탈을 만들어서 서로 오버랩해서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p 오비탈에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파이 본딩으로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 본딩 하나와 그다음에 시그마 본딩 하나가 이루어진 C와 C 사이에 우리가 선을 두 개 그어서 표현하는 이중 결합의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파이 본딩은 하나는 플래너의 위고요. 하나는 플래너의 아래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이게 플래너가 되는데 하나는 아래, 하나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C하고 C 사이에 더블 본드다. 그러면 그냥 작대기 두 개 하고 딱 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에 지금 안에 시그마 본드 하나 있고 파이 본드가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는 밑에 이렇게 있구나. 이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왜 FN 같은 게 그렇게 결합력, 그렇게 반응력이 좋은지, 왜 이게 메세인보다 훨씬 반응력이 좋은지 이해가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각도도 이렇게 개선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좀 더 많이 이쪽이 좀 더 많이 벌어지고 121도, 요즘 116도. 왜냐하면은 이게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쪽 안에 파이 본드가 굉장히 공간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볼 앤 스틱 모델, 그다음에 스페이스 필링 모델 해가지고 이쪽 굉장히 크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Electrostatic Potential Map을 보면 어디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 Electrostatic Map의 색깔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론이 어디에서 많이 probability, 그 일렉트론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무슨 색깔이 일렉트론이 많은 거라고 그랬죠? 빨간색이요. 파란색은 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초록색은 뭘까요? 애매, 중간쯤 되겠죠? 끝. 그래서 자, 여기서 붉은색을 띠는 곳이 어디예요? 가운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옐로우 있고 바깥에는 약간 초록색이에요. 결국은 이쪽에 있는 이 더블 본드가 풍부한 일렉트론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머지 사이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와요. 자,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항상 재미있는 아이인데 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카본하고 옥시즌 사이가 폴라 본딩이긴 하지만 몰리큘 자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폴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폴라한 본딩이 시메트리로 놓여 있어가지고 서로 상쇄시키기 때문에 얘는 폴라한 몰리큘은 아니지만 폴라 본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본을 이렇게 보면 더블 본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더블 본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몰리큘의 구조는 테트라헤드럴 아니면 트라이고널 플래너 아니면 리니어 세 개 중에 어느 거예요? 리니어예요. 자, 더블 본드를 양쪽에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리니어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까지 우리 알기로는 카본은 더블 본드 가지고 있는 sp2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지? 그럼 sp2이면서도 리니어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저거는 sp1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카본의 오비탈하고 카본에는 2p 오비탈 하나씩 섞여가지고 sp를 만들어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에요. 더블 본드이긴 하지만 sp예요. sp가 돼가지고 이렇게 카본이 sp 양쪽에 이렇게 본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p 오비탈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는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p 오비탈이 하나 존재하고요. 하나는 이쪽에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p 오비탈이 존재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에서 보면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은 카본이 트리플 본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sp지만 더블 본드를 양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sp라는 거예요. 이제 특이한 상황이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그래서 재미있는 걸 느껴요. CO2 아주 유명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물 쪽으로 가서 population biology나 아니면 ecology나 이런 쪽에 가면은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광합성, 자, 들어보세요. 광합성, 호흡 이런 데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얘는 폴라이면서도 폴라 그 본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non-polar molecule이고 이러한 p 오비탈을 이런 어레인지먼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한 카본의 옥시전이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본 다 잘라가지고 옥시전 붙여서 하고 숨 쉬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쓰레기로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컴팩트.
그러니까 몰리큘 상에서도 얘가 이제 유리하게 에볼루션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옥시젠은 무슨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인가요? 옥시젠 입장에서는 자, 옥시젠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동등한 입장의 본등을. 그러면 sp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파이본드 하나, p오비탈 하나 남은 거를 파이본드에 참여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sp2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는 p 오비탈을 이쪽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좀 다른 몰리큘 볼까요? 여러분 좀 친숙한 거, 에틴. 자, 이걸 에틴이라고 부르는데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트리플 본드가 3개 있으면 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거 리니어야. 이제 너무 잘 알죠, 우리? 자, 리니어야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얘하고 이 카본하고 이 카본을 sp, sp 해가지고 서로 본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이 본드 2개 있죠.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죠? 바람개비 같이 이렇게 풍차같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카본하고 카본 사이를 보세요. 얼마나 바쁜가? 공간이 얼마나 지금 넘쳐 흐르나요? 넘쳐 흐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일렉트론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바빠요. 근데 에스틴 같은 거 만약에 뿌려놓잖아요? 여기 이런데 여러분 살갗대 같은데 에스틴 뿌려놓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반응해요. 우리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보이고 교과서에서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되게 좋은 몰리큘 같죠? 그건 톡식해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र्스에서. 그러니까 각 애텀에 있는 일렉트론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성질, 그 다음에 본딩에 참여하는 이유, 그 다음에 본딩에 참여해서 그 결합물을 이뤘는데 그 결합물의 운명, 이런 거를 유추해서 나갈 수 있어요. 바쁘네. 아주 바쁘네. 오케이. 자, 봅시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해가 다 되면 그러면은 이제 좀 알쏭달쏭한 sp 뭐 어쩌고 오비탈 뭐 이런 거가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올 일렉트론 뭐 그거랑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요. 자, 메틸 캐타이언이 있어요. 메틸 캐타이언은 이제 이거 완벽하게 이제 루이 스트럭처로 딱 한 건 아니고 이게 축약해가지고 차지를 줬어요. 자, 카본이 차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렉트론이 하나 없죠? 자, 봅시다. 그런데 C가 카본이 S하고 p오비탈 2개랑 하이브리드를 시켜가지고 sp2를 이루게 됐어요. sp2를 이뤄가지고 하이드로젠하고 본딩을 이렇게 하면은 이 구조는 결국은 플래너가 되죠. 플래너가 됐어요. 근데 p오비탈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어디 갔어요. 날아갔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일렉트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이 일렉트론을 줬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애텀이 일렉트론을 정말 잘 뺏어가는 애가 있으면 뺏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일렉트론을 굉장히 잘 뺏어가는 아이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전자껍질, 맨 마지막 전자껍질에 일렉트론 방이 딱 하나 남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걔가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걔가 누구지? 이 앞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 있죠. 할로젠 같은. 얘 아주 강력한 할로젠 같은 거 여기다 주면 얘 뺏겨요. 일렉트론 줘버려요. 그러면 이제 메틸 캐타이언이 되죠. 걔가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죠. 지금 파랗고 보라도. 이거는 일렉트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렉트론 얘 지금 굉장히 언해피해요. 일렉트론 뺏겨가지고. 할로젠은 얼굴이 시퍼렇게 됐어요. 지금. 파랗게.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일렉트론 하나 줘볼까요? 자, 여기 메틸 캐타이언에다가 일렉트론 하나를 주면은 어떻게 되죠? 무슨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메틸 캐타이언에 일렉트론 하나만 줬어요. 본딩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메틸 레디칼이 돼요. 이러한 것이 존재를 하죠. 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메틸 레디칼이 돼가지고 p오비탈에 드디어 언페어드 일렉트론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볼 앤 스틱 모델은 차이가 없어요. 얘하고 특별히. 근데 electrostatic potential이 어떻게 됐어요? 색이 변했어요. 왜 그랬죠? 누가 전자를 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색깔이 변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메실 레디칼과 메실 캐타이온은 우리는 헷갈리죠. HC, G3, 플러스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얘네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렉트론을 하나는 없었고 이제 하나 받음으로써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다가 일렉트론 하나 더 줘볼까요? 어떻게 할래요? 뭐가 될까요? 메실 어나이언이래요. 이거는 아주 흔하게 아주 잠깐씩 존재해요. 이런 애들 존재하는데 잠깐씩 존재하고 얘도 역시 반응성이 매우 좋아요. 이제는 paired 일렉트론이 안에 들어왔어요. 페어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카본 입장에서. 오비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동등하게 두 개씩 들어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같이 만들어줘야 해서 결국은 sp2가 여기는 sp2였죠. 근데 sp3로 바뀌는 거예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일렉트론 하나가 들어오는.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해가지고 오비탈 준위가 다 동등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거는 테트라헤드럴이 되니까 약간 꺾이게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완전 플래너였는데 일렉트론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리펄전이 일어나죠.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테트라헤드럴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됐어요? 신나요. 신나서 막 시뻘겋게 됐어요.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자, 이랬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훨씬 벌키하죠. 훨씬 벌키하고 일렉트론 엄청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 마구마구 공격해요. 메세라나이언은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카본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반응성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챕터에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정말 물 많이 친숙하죠. 그래서 물 공부 많이 하는데 물에 있는 이 오xygen도 역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론 페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sp3 오비탈에 한 쌍씩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느꼈다시피 얘도 상당히 벌키해요. 그러면 이 일렉트론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겠죠. 자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 아무리 붙이려고 안 되는 것처럼 얘네 둘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밀어낸다. 밀고 나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오xygen하고 하이드로젠 사이의 본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104.5도인데 이쪽 각도는 104.5도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4.5도라는 거를 이제 다 외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에다 이 각도는 뭔데? 그러면 내가 114.3인지 112.5인지를 모르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넓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볼렌스틱 모델에서 왜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모양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많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본딩이 얼마나 몸속에서 우리 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유지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우리 그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그 리액션과 여러 가지 기계에서 그 솔벤트로 사용이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 보면 이쪽이 굉장히 붉게 돼 있죠. 자, 얘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브로드하게 벌겋게 있어가지고 일렉트론이 풍부한데 얘하고의 다른 점이 뭔가요? 느낌이 좀 비슷하죠.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는 거는
감하고 사과를 비교하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가 달라요? 파란색이 더 많아요. 굿. 자, 여기는 파란색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여기는 파란색이 극명해요. 자, 붉은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극명하게 지금 존재하죠. 그리고 몇 개가 존재해요? 2개. 다이폴이라고, 우리 다이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공간상에서 일렉트론이 리치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리치하지 않은 곳이 너무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에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부르고 이 다이폴 성질 때문에 끈적끈적한 하이드로젠 본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하고 이거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몰리큘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를 봅시다. 자, 암모니아의 경우에도 역시 sp3 오비탈이에요. 이제는 좀 편하죠. 그래, sp3 오비탈.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렉트론 론 페어가 하나 있고요. 하나 있으니까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얘하고 얘하고 좀 닮았어요? 비슷해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좀 닮았는지 자, 되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이제 퍼펙션하게 지금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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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봅시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이고 쏘리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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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1, 2, 3으로 놨을 때 1번, 2번이 비슷해요? 2번, 3번이 비슷해요? 2번, 3번이 비슷해요. 결국은 물하고 암모니아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NH3라고 보는 거하고 보세요. H2O하고 NH3만 보세요. 글자를. 비슷해요? NH3하고 H2O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어를 배웠는데 H2O하고 NH3가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electrostatic potential 맵을 보면 얘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어떤 거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물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어보세요. 어때요? 섞이죠? 섞이죠? 얼마나 섞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자, 물 한 바가지 있어요. 자, 내가 NH3를 막 붓고 있어요. 자, 안 섞일 때쯤에서 스탑 해보세요. 안 섞일 것 같을 때, 이제 그만 넣으세요. 해보세요, 나한테. 그만 넣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넣겠어요. 무한대 들어가요. 무한대. 거의 무한대. 결정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길 수밖에 없죠.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친하게 생길 수 있습니까? 다이폴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엄청나게 잘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롬페어 있고 그러면 하이드로전분이 서로 너무너무 잘하죠. 무한대로 녹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만 보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요만한 쪽지에다가 이렇게 달달달 써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영원히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일렉트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오비탈을 배웠고 그 오비탈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과 그 에너지 관계를 배웠고 공간 관계를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이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한 영어로 된 수식을 줘도 이것에 대한 일렉트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면에서 좀 편해지는 거죠.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자,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는 어때요? 여기 electrostatic potential 맵을 보니까 뭐 엄청나죠? 얘도 물에 잘 녹겠죠? 실제로 물에 잘 녹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 해가지고 아주 그 반응성 좋은 사총사가 여기 쭉 있고요. 형제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 플로라이드는 2p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데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3p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사이즈가 크겠어요? 당연히 클로라이드가 크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봤던 그 맵에서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점 본딩 성질은 같지만 결국은 사이즈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본드의 길이는 점점 커지는데 본드의 길이가 커지면 그 본드의 에너지가 적어질까요? 아니면 많아질까요? 적어져요. 자, 그게 조금 어려운 사람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본드의 길이가 길수록 그 본드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해요. 본드가 길수록 본드가 약하기 때문에 그 본드가 들고 있는 에너지는 낮아지는 거죠.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가 가장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가 가장 약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드로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결합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결합물 안에서도 본딩 길이가 길수록 약하고 본딩 길이가 길수록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내가 힘을 주면 작은 힘을 줘도 끊어낼 수 있는 그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